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 이야기에 초대받은 N스페이스 정수연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에게 MZ세대, 요즘 10대, 20대들 한 1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성장 배경과 창업 스토리를 공유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N스페이스라는 회사이고 도시 혁신 서비스로 그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미션을 갖고 출발한 소셜 벤처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벌써 7년 정도 됐고 한 3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될 저희 창업의 좀 핵심 엔진이 된 스페이스 클라우드 이야기를 주로 드릴 건데요. 이 IT 공유 플랫폼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공유 공간을 직접 개발하고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이제 IT와 공간 공유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연결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용자가 주인이 되고 공동체가 좀 더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먼즈에 대한 그런 연구까지 다양한 이제 사업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저희는 부동산 회사로서 소셜 미션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저희 N스페이스를 혹은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핵심 능력 테스트를 만든 심리 테스트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최근에 스페이스 클라우드 팀에서 되게 재밌는 심리 테스트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저희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지만 10대, 20대 분들이 흥미를 갖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IT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동산의 자산관리 혁신을 만드는 프롭테크의 영역으로 봐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창업에 관심 있을 텐데 스타트업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의 영역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통틀어서 저희를 열심히 도시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도시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7년간 걸어왔던 길을 좀 정리한 도표인데,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확장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따가 질문으로도 많은 그런 질문들을 주실 텐데,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됐고, 또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많은 위탁 사업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공간 공유의 모델들을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의 공간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회사도 이제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7년 전 저희 비즈니스의 시작은 사실 이런 좀 여러분들도 길에서 많이 좀 만나보셨을 임대 포스터가 많이 붙여있는 공실상가들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창업하기 전에 비영리 단체 활동가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세미나 장소를 정말 많이 찾고 다녔던 이제 관리자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공간을 필요로 할 때마다 공간을 구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막상 도로 위에 많은 건물들은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죠. 근데 통계들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저와 같이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꼭 공간을 소유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룹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어있는 공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고민했을 때 이미 지금은 저희끼리는 답을 좀 내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사용처를 만들어주면 이 공간을 갖고 계시지만 적정한 비용으로 유통하지 않는 분들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유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로 출발한 회사예요. 그 당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연님,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한 3일 정도 음악 작업을 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이걸 다 인테리어하고 이러지 않고 일정 비용만 좀 이용료를 내시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한 10여 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약간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간을 그냥 이용료를 좀 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당시에도 대여하는 문화들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좀 검색해서 보고 찾을 수 있는 이제 웹사이트가 없어서 그 당시에 그런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초보 모델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비어 있고 잘 안 쓰이는 공간들부터 모아가지고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Nspace라는 회사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회사를 시작하고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스페이스 클라우드입니다. Nspace는 회사 이름이고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이제 서비스 프로젝트로 출발한 이름이었는데요. 이게 저희 회사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제가 IT 전문 개발자는 아니고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의 공간 운영자들은 친구가 있었어서 그분들이 안 쓰는 시간들부터 저희가 모아서 그 워드프레스라는 무료 블로그를 막 열심히 한 3시간 정도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MVP로 먼저 테스트, 프로토타입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사이트를 만들고 꽤 사람들이 예약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뭔가 돈을 벌기보다 이렇게 안 쓰이는 시간을 사람들이 쓰네? 이런 것들을 좀 재미를 느끼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친구들과 모아서 사이트를 조금 고도화했어요. 회원 가입과 공간 등록 기능 정도가 자동으로 사실은 초반에는 저희가 개발 파워가 약해가지고 이거 모든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겪는 문제시긴 한데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의 손을 빌려서 자동화까지는 했거든요. 예약 들어오고 이러면 다 저희가 뒤에서 원시적으로 예약 받아서 공간주에 연결시켜주고 공간주의 정보를 받아서 또 이용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도 6개월을 아주 재밌게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했더니 사이트에 회원이 나름 10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공간도 어느새 한 200개 정도 등록이 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기 때문에 매출은 없었지만 거래가 그래도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었어요. 사업을 본격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작점은 이 지점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소셜벤처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플랫폼화 시켜야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좀 조언을 주셔서 그때 만났던 이제 소풍의 전 대표님이신 임준우 대표님이 저희 이제 팀에게 공유 경제 모델 위에 올려 태워 보세요라고 권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소풍으로부터 한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받고 재밌게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발판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투자 받을 때까지는 그냥 되게 좀 신나요. 투자를 받았다. 근데 정작 3천만 원은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고 정말 딱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개발비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개발비로 이렇게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공간 등록, 예약 결제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다 썼습니다. 다 쓰면서 한 1년 정도를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어요. 이땐 팀원들도 벌써 한 3, 4명이 생기고 이제 공간들도 어느새 한 800개 정도 등록이 되고 거래액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던 한 그런 2, 3년이었어요. 근데 2, 3년 동안 스페이스 클라우드 이렇게 발전시키는 동안 매출은 0원. 저희는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자 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들이 등록되고 관리되는 관리품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하지만 매출은 없는 그런 이제 딱 초기 이제 플랫폼의 모델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를 버티게 해줬던 어쨌든 팀원도 3, 4명이 있고 사이트는 성장해 가고 있는데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을 하면은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저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뭘까 했을 때 공간을 이제 위탁받아서 직접 저희가 공간 운영자도 되어보고 공간 기획도 해보고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되는 이런 위탁 사업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자들과 소통해야 되는지를 많은 매뉴얼을 만들 수 있었던 시기예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낮에는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업무를 하고 밤에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열심히 키우면서 그렇게 쉴 틈 없이 그렇게 한 2, 3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렇지만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못 벌면서 서비스만 커질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서비스를 좀 본격적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이제 저희들도 좀 있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어느 날 되게 재밌게도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사실은 너무나 큰 국내 1등 포털 사이트기도 하고 이제 이런 팀에서 저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저희가 여러 질문도 많이 드렸었는데 네이버에서 저희 팀을 찾아왔던 거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플랫폼을 저희가 키울 때 돈은 뒤에서 돌진 않지만
이 사용자들이 성장하는 것들, 또 데이터가 성장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꾸준히 이제 지켜봤던 네이버의 투자 개발실 팀에서 연락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란 회사는 수많은 정보 컨텐츠를 검색으로 연결한 회사인데, 이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검색이라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연결시킨 부분이 좀 흥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좀 리스크가 많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직접 사업은 못 하시고 이제 다양한 투자처를 찾다가 저희랑 연결이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를 만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만났을 때 요구한 건 투자해 주세요, 뭐 돈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약간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성장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저희가 서비스는 많이 성장을 하고 사용자들도 어느새 공간은 1000개, 사용자들도 어느새 10,000단위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결제 솔루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너무 신뢰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페이 같은 솔루션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이버페이 솔루션 붙여주는 거는 네이버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렇다면 한번 붙여주는 프로젝트를 해볼까요? 이러다가 저희를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까지 하게 됐고, 왜냐면 그 솔루션을 공유한다는 건 어쨌든 관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도 받고 또 너무나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네이버의 훌륭한 개발팀들도 만나서 사이트도 훨씬 훌륭하게 리노베이팅이 됐고, 또 거의 이제 초기에 저희가 사이트를 거의 재오픈하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나 여러 인프라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 2년 정도 네이버 팀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이버 부동산 팀이랑 함께 했는데, 일단 네이버라는 회사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톤 앤 매너를 배울 수가 있었고, 스타트업으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고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확 고도화가 됐고 개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훌륭하게 고도화가 됐어요. 저희 팀의 이제 내부 역량도 그만큼 쌓였고,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또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전국적으로 2만 개가 넘는 공간이 등록된 정말 모임 공간의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요. 사용자들도 보통 10대, 20대 분들이 저희의 주 사용자시거든요. 어느새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래라든지 트래픽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만 아니면 더 많이 이제 성장하는 시즌이었을 텐데, 이 코로나가 사실 공간 운영 관련해서는 큰 변수이기는 해요. 앞으로 저희에게도 새로운 좀 연구 과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은 창업에 대한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질문 타임 때 많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저희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그냥 빈 짜투리 시간의 공간을 공유하는 게 이렇게까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고 있을까를 보면, 지금 저희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70%가 뭐 10대, 20대라고 부르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이고요. 이분들이 좀 추구하는 소비의 패턴은 일단 가성비예요. 근데 이 가성비가 단순히 싼 공간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비교 검색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이런 평가 기준들을 굉장히 갖추고 있는 되게 온라인으로 깐깐한 소비자 집단이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이제 파티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통상 뭐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상가, 혹은 어떤 뭐 그냥 실내 공간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다양한 형태의 용도로 검색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흥미롭고, 또 팬클럽이라든지 교류회,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독특한 취향과 취미 모임들이 많아지고, 또 직장인들이 보통 이제 이직을 준비하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이 3, 4모로 모이는 뉴스몰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저희 팀이 분석을 했을 때, 이 기존에 5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는 단순히 공간을 비어있는 것들을 잘 쓰게 해보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된 소비자를 만나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성세대처럼 공간을 내가 소유해서 이득을 봐야지라는 자산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공간을 콘텐츠로 인식하고 자기의 활동이나 경험을 디지털로 펼치는 것에 익숙한 이런 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들 모이세요. 이렇게 서재를 갖고 싶은 청년 지식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공간들부터
쭉쭉쭉 넘겨볼게요. 하루를 아주 매력적인 공간에서 보내고 싶은 파티룸까지 아주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잘 사용되지 않는 루프탑도 굉장히 좋은 모임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브라이덜 샤워부터 네, 예쁘게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나 이렇게 비어있던 상가시설의 연습실들이 되게 잘 되는데, 연습실이 또 대세입니다. 다양한 커버 댄스라든지 활동, 동아리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댄스풀이라는 저희랑 되게 거래를 오래 하신 호스트신데,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해서 벌써 몇 개를 관리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층고가 높은 공간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지미집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까지 개발하시고 전문가가 되어가고 계세요. 공간 개발에. 이렇게 다양한 스튜디오 촬영해서 자기들의 컨텐츠나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활동들을 사용하는 어떤 용도들로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뭐 어떤 연습실, 학습, 합주실, 보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동 연습실 작업장 같은 것들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좀 흥미로운 건 이게 웨딩장이 맞나 할 정도의 독특한 그냥 공간들이 주말에 되게 대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스몰 웨딩이라고 치면 또 몇백 개가 나와요. 이게 요즘에 또 이 재혼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굉장히 새로운 소비층과 만나서 기존의 외식장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쁜 평상시의 스튜디오였다가 친구들과 프라이빗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좀 새로운 어떤 좀 공간들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간은 하나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카멜레온 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게 최근 공유 공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팀이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또 Z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공간들은 일단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개인적인 3, 3, 5 공간을 더 선호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코로나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큰 모임들을 원하지 않고 굉장히 소모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간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인테리어나 위치보다는 나랑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의 리뷰나 타인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지는 요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이런 매체인데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들이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크리에이터로서의 수익원을 낸다는 점도 이들이 프로슈머로서 공간을 소비하는, 주도적으로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원룸이나 쉐어하우스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어떤 공유 공간들의 기능, 자기 집에는 없는 거실이나 서재나 이런 어떤 형태의 기능들을 이런 모임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용 대비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이런 것들이 지금 MZ 세대들의 공간 소비 패턴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한 5, 6년간 운영해 오면서 많은 공간 운영자분들과도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소비하는 공간들은 보편적인 기능은 같아요. 카페고 오피스고 스튜디오이지만 그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의 특화된 어떤 경험들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라는 기능이 붙었을 때 이 보편적인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들을 수용해주는 카페, 그냥 카페랑은 다르죠.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공유 오피스는 그냥 공유 오피스랑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뭔가 좀 특화된 콘텐츠나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들을 소비하는 세대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면서 공간 운영자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공간을 이용하는 이 토탈 프로세스 중에 현장에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 외에 모든 경험은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또 비어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다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들도 다 기록이 아카이브로 쌓여서 검색이 다 되고요. 내가 이런 기능이 필요했는데 라고 검색하면 유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점점 더 디지털 마케팅을 연결하는 지점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흐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에서 앞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에 대한 좀 힌트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간만의 이제 콘텐츠,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 고유한 공간, 진정성 있는 공간,
그리고 팬십으로 연결되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저희는 조금 특별한 의미에서 도시기획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로컬 브랜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신조어이지만 그냥 비슷한 어떤 흐름에서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한 2만 팀 정도의 호스트 중에 한 7%, 한 2,000팀 안 되는 팀들이 좀 공간 자체를 대여해주고 렌탈해주는 게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의 컨텐츠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미디어처럼 만드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더 좋은 공간으로 특화를 시키려면 공간의 규모와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기획과 약간 자영업자라는 시각을 넘어서 내가 기업으로서 이 공간을 브랜드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콘텐츠가 있는 어떤 공간 기획자들, 크리에이터들이 도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런 과정으로서 좋은 사례로 콘텐츠가 리드하는 도시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미션은 저희가 잘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플랫폼을 키워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커야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에 사실 10분의 1도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플랫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와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시는 호스트, 저희는 공간 운영자를 호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호스트 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퍼포먼스들을 저희들은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공유드리고 싶은 저희들의 이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시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 숨만 쉬어도 비용이 나오는 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잘 성장시켜서 사업을 일궈 놓으면 언제 또 건물주분들이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다 갖고 계세요.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도시일수록 더 그런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의 새로운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시작한 부분이 바로 안심부동산들을 많이 연결하는 일이에요. 안심부동산은 뭐냐면 일종의 그냥 그 공간 소유자가 있고 그 공간을 계약하는 임차인, 사용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이 사용자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은 계약 조건으로 오래 그 공간에서 지역에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부동산 개발적인 방법론들을 찾는 일입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들이 생기는데 저희는 한 축에서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는 일을 할 거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례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공간 운영자와 건물주가 공평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운영자가 주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주체이거든요. 이 건물의 가치를 쭉 같이 올려서 그 가치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도 서울시와 SH가 건물주로 있는 서울사회주택 리츠라는 공모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일단 땅과 건물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액을 출자하는 것만으로도 이 건물을 최대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한번 돼보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대치동에 한 300평, 6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3층부터 6층은 사회주택으로 운영하고 밑에 1, 2층은 상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액을 투자해서 저희가 여기서 좀 만들어가 보고 싶은 스토리는 일단 주택을 통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주거를 공급한다라는 어떤 미션이 있다면 이 상가는 저희가 책임 관리, 건물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한 두 팀의 이제 카페, 바를 운영하는 청년이 있고요. 한 15팀의 모임들이 이제 멤버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혹시 못 벌면 못 번 만큼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런 매출 쉐어형 형태로 운영해보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려울 때는 건물주랑 사용자가 같이 어렵고 같이 견디고 잘 될 때는
우리 사용자들이 만들어주시는 건물 가치만큼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저희는 상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이제 개발 문의가 살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건물 개발의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제가 볼 땐 안심하고 내 비즈니스와 내 공간 기획을 장기로 펼쳐질 우리 호스트님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대표 서비스의 시작과 저희 서비스가 앞으로 가야 할 미션까지 좀 빠른 속도로 너무 빠르게 얘기했나요?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희 엔스페이스라는 회사의 창업 스토리를 좀 요약하면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대표 서비스가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프로젝트를 처음 해보고 바로 성공시킬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나 그 핵심 서비스도 돈을 벌고 자기 역할을 할 때까지는 한 3년이 걸렸어요.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이 3, 4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유통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비즈니스와 유사한 용역이나 위탁 같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버텼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로는 저희의 내부 역량을 키웠고 하나로는 이 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초기를 버텨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는 우리 자산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의 오너십을 갖고 플랫폼이 됐든 공간이 됐든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브랜드는 혼자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항상 대표지만 저희 모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와 저희 팀원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젊음을 던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좋은 기반을 만드는 것이 또 좋은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짧은 시간에 강조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저희는 부동산 회사로서 좀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싶어요. 욕심을 나의 부만 축적하는 그런 부동산보다는 공동의 부를 만들고 그 지역과 공동체가 같이 풍성해질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이나 운영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해외에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저는 국내에도 그런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때도 중간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동력도 어쩌면 그런 미션을 구현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우리 팀의 미션이 이끌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종종 제가 여기저기서 발표할 때 자기다움 있는 도시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청년들은 이미 사회주택이나 공공주택들이 너무 기반이 잘 돼 있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인생을 태워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들의 젊음과 컨텐츠와 에너지를 쏟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그 작은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나 봐요. 네덜란드뿐 아니고 많은 선진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적인 문제가 좀 상당히 해결되고 나면 많은 청년들이나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쏟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자기의 컨텐츠와 브랜드, 자기의 사용권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조금 더 공간 사용자들의 사용 권리가 높아지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커먼즈화되는 그런 어떤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 플랫폼을 키우고 다양한 이제 공유 공간 개발 관리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더 자기다움이 꼽힐 수 있는 멋진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 엔스페이스도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